언제 프로가 되는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오늘 모델을 맡은 배환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프로젝트를 위해서 저희가 사전회의도 하고 제가 몇 분의 패널도 모시고 했는데 한번 조금 어색하실 수 있지만 아직 지금 앞에 프로그램이 안 끝나서 예약하신 분들이 좀 늦으신다고 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진행을 시작해야 돼서 저희 그냥 간단히 소개를 좀 해볼까요? 돌아가면서 저희 오른쪽에 계신 이승희 선생님부터. 네, 저 이세순이라고 하고요. 저 무용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무 쪽 전공을 하고 안무가로서 또 뭐 공연 출연하는 퍼포머로 무용수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한 10년 전부터는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즉흥 무용 이런 거를 워크샵 통해서 만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더 잘 만나는 방법 또 고려하게 되면서 좀 교육에 발을 담그게 되면서 그렇게 또 병행을 해오고 있어요. 요즘에 있어서 이제 좀 최근에 있어서는 고민은 이렇게 그런 나의 창작 활동이랑 교육 활동이랑 이거 어떻게 별개인 건가 아니면은 이게 또 같이 갈 수 있는 건가 그런 고민하고 있어서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냥 같이 소개를 할게요. 저희는 저기 아티스트 듀오로 라운콘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 듀오고요. 시각예술 베이스에서 활동하고 있고 저희는 저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큐레이터님이 갑작스러운 장애로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되면서 어떻게 재활하는 과정 중에 몸이 변화됐잖아요. 변화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면서 경험하는 일상, 변화된 일상을 이제 다양한 매체나 이야기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 되게 어려웠고 굉장한 책임이 따르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타자한테 뭔가를 알려주는 것 자체가요. 근데 저희가 장애를 갖게 되고 되게 다양한 저희와 비슷한 또래의 장애를 가진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게 일상의 삶과 교육이 분리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장애 예술에서도 교육이라는 부분이 좀 이렇게 많이 강화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관심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두 분이 7시에 그랜큰게에서 춤출 꿈에 지금 목표로 있어요. 체력을 좀 안 배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춤을 추셔야 되겠죠. 춤추러 했어요. 좋습니다. 체력을 좀 안 배하셔야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석현이고요. 저는 연극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지금은 직장인 생활을 하느라 조금 소원하지만 네, 계속 연극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스스로 쓰고 세상에 혹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지금 많이 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입체나 설치 그쪽 분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뭐 생계 관련해서 이제 미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도 방금 앞에서 하신 말씀처럼 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분리되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은 또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또 이제 균형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려진이고요. 그림 그리고 글 쓰는 거로 업이자 삶으로 살고 있고 최근에는 콘프레이크 같은 걸 먹는 거가 좋아졌고요. 콘프레이크를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3달째 매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엔 그게 좋고 또 저도 제도권 내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미술 교육을 받았지만 교육이 끝남과 동시에 거기서 가장 멀어지기 위해
정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사람처럼 스스로 느끼는 요즘입니다. 반갑습니다. 불편하시면 스킵하시거나 그냥 다 편하신 만큼만 말씀하시면 돼요. 저는 하는 게 좀 많아서 그림을 가르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시민단체 대표이기도 하고요. 강의도 이제 풍경예박 강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돈을 못 버는 예술가입니다. 잘 오셨어요. 네, 저는 고무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스님들과 달리 장르 예술가는 아니고요. 장르 예술가들을 동경하고 좋아하고 흉내내 보려고 하고 있고 제 직업은 이렇게 노는 게 일인 놀이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인감하네요. 뭐 전혀 없는 일종의 직업을 스스로 만들어서 혼자 나 놀이 노동자야라고 소리치지만 그래서 너 뭐 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가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는 뭐 놀이 전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놀이 전문가고 저는 그게 아니라고 계속 발빼고 있는 중이고요. 이 자리에 스님들과 같이 함께하는 저의 제일 큰 제 욕구는 일종의 놀이와 예술의 경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거에 대해서 뭐 한 7, 8년째 계속 고민하고 있어서 스님들을 만나면서 제 안의 답을 좀 찾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호라고 하고요. 저는 음악 전공을 했고 현재는 사운드 디자인 쪽으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 교육 쪽으로도 많이 좀 했었어요. 올해는 옛날에는 이제 그냥 돈을 벌기 위해 통기타 레슨 이런 걸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꿈의 학교 진행을 하면서 교육이랑 예술이랑 하는데 또 코딩이랑 같이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코딩 악기 만들기 이런 걸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화성문화재단과 이번에 그 미디어 아트랑 앰비언트 음악 그리고 레코딩 퍼포먼스라는 좀 특이한 공연을 실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악기 연주를 통한 공연이 아닌 소리를 매체로 전달하는 그런 저는 돌을 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냈거든요. 그런 좀 재밌는 시도를 해보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예술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환적이고요. 저는 어릴 때 이제 언니가 무용을 했는데 질투했어요. 제가 언니만 좋은 거 해주는 거 같고 언니만 헤어져주고 그래서 언니 따라 무용 시작했다가 약간 재능을 발견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예술학교를 쭉 갔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 들어서 내가 진짜 원했던 게 맞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엘리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항상 두 가지 고민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트는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고 또 문화예술 교육은 이렇게 가르치는 게 연결이 안 되는 게 맞나? 사실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을 보는 방법으로 이 예술가들도 그렇게 봐야 되는데 항상 그런 고민에 너무 괴로워서 하루점을 좀 보려고 예약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제환점이고요. 용하세요. 근데 가끔 책을 보고 확인을 이렇게 막 하시는데 신뢰도가 좀 떨어지긴 하시는데 새로 시작하셔가지고 되게 기운이 용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오늘 사실 저희가 주제가 이제 떠있는 섬이어서 뭐냐면 저도 느끼는 게 늘 내가 좀 이렇게 부유하는 느낌? 그리고 우리 부은정 선생님도 저랑 얘기하다가 떠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사실 그게 이제 그건 남의 판타지고 그게 내일이 될 때는 하나도 멋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언제쯤 나는 그런 프로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프로처럼 일을 하는데 페이를 못 받는 경우도 되게 많고 또 그 다음에 내가 페이를 받고 있지만 나의 영혼을 없애고 사실은 나는 용역이라를 3번 불러야 끝낼 수 있는 일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어떤 학습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배우기는 또 계속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예술가신데
사업으로 이제 돈을 벌기는 케이터링 사업을 하시는데 전국을 이렇게 다니시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돌아다니시면서 수업을 하고 계시고 들으시는 분들도 전국을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또 너무 신기하시더래요. 왜냐면 저분 저기서 봤는데 여기 또 와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준비와 훈련과 교육을 받고 예술가로 혹은 예술 관련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진짜 언제 프로가 되는 건지 이게 떠 있는 것 자체가 이 일의 특징인 건지 그러면 그래서 한번 그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아마 다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조금 공감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냥 거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질문은 저거 프로다. 저기가 내가 갈 곳이다. 저건 프로다라고 느낀 게 언제였냐를 좀 여쭤봤었어요. 그게 과연 너무 흔한 말이잖아요. 프로 뭐가 붙는 건. 그런데 프로인 건 언제인 건가 우리에게. 그래서 제가 좀 여쭤봤을 때 재미있는 답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가만히 앉았는데 일이 들어오더라. 저건 프로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하셔서 우리 여지 선생님한테 한번 먼저 사투는. 네, 제가 처음 이제 막 그림 공부를 이제 막 마치고 이제 정말 야생으로 딱 나오자마자 그림 갑자기 그때 이제 느낀 게 저는 그때 이제 다들 약간 꿈에 부풀잖아요. 이제 나도 작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에 뭐 보여주고 싶고 막 이럴 때 그때 전 좀 반대로 확신을 한 게 내가 이 미술만 그만두면 나 확실히 행복할 수 있겠다. 약간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좀 쉬다가 8년 만에 다시 이 씬으로 어떻게 보면 미술 영역으로 재진입을 하던 과정에서 제가 가장 되게 급했던 게 그런 어떤 대상을 찾고 싶었어요. 뭔가 프로 같아 보이는 사람, 뭔가 이 예술 영역에 살아남은 것 같은 사람, 뭔가 방법을 아는 것 같은 사람, 약간 이런 사람들 제가 막 뒤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라도 어떻게든 이 영역 안에 있고 싶었던 게 있어가지고 다시 또 재진입하는 마음이 또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너무 대답 안 되고 다시 오는 마음이니까. 근데 그때 제가 발견한 게 딱 보니까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뭔가 연락이 와요. 뭔가 이렇게 뭐 섭외 드려도 될까요? 뭐 이렇게 하고 막 일을 막 고르시는 것 같아요. 할까 말까? 약간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고 그래갖고 저거다. 저건 프로다. 이렇게 딱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되면은 나도 이 영역 안에서 버틸 수 있나 보다. 요 감각이 와가지고 그 후로 한 5년을 정말 열심히 연락이 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를 목표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또 그 후에 정말 뭐 섭외 전화를 받았을 때 뒷 얘기지만 이걸 거절하지 못하는 저의 그것도 생긴 거여서 이걸 거절할 줄 아는 게 프로다. 되게 약간 뭔지 아시겠죠? 그런 느낌으로 제가 요즘에도 계속 그런 생각들이 좀 이렇게 쪼글쪼글 바뀌어가는데 그런 이야기였어요.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거절하는 거 너무 있어 보이잖아요. 바로 생각해볼게요 이것도 아니고 제가 요즘 바빠서 일정이 좀 너무 빠듯하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이런 멘트도 너무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 프로 멘트 같고 진짜 근데 왜냐면 저는 한 번도 거절해본 적이 없거든요. 시간이 그러니까 뭔가 잘 안 돼도 절대 내 일정에 구겨넣을 수 없어도 이 연락을 거절하는 순간 이 모든 인연이 다 사라지고 나의 모든 뭔가 기회가 다 없어질 것만 같은 그 프리랜서의 슬픔 그런 느낌으로 느껴져서 아직은 그 정도가 못 돼요. 그래서 저는 아직 프로가 아니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기도 하고 네 그게 제 초반의 상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프로가 뭘까라고 생각했어요. 어떠세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일이 들어온다거나 내가 거절해도 되는 사람일까? 거절하면 안 되는 걸까? 다른 기회가 다 끝나는 걸까? 이런 불안감? 공감이 돼요. 공감이 되고 저는 제도권에서 그림을 배우지 않았어요. 제도권에서 그림을 배우지 않았고 그냥 어쩌다 보니 취미로 그림을 그렸고 그게 오래되다 보면서 계속 전시를 하고 이러다 보니 그냥 우연치 않게 아이들을 가르치게 됐고 그게 한 10년 되다 보니 그냥 전문가다 저는 전문가다 생각을 못했는데 어쨌든 그분들은
저는 전문가다라고 해서 그냥 전문가가 돼버렸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수업을 몇 군데서 이제 해달라고 하는데 하다가 그죠 거절을 전혀 못했죠 처음에는. 왜 그거라도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는 나의 퀄리티는 내가 올려야겠다. 그래서 돈이 없다고 거절을 하자. 거절을 조금 하고 있어요. 죄송하다. 제가 이만큼의 에너지를 쓰는데 그거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작아서 제가 해드릴 수가 없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진짜 너무 열악한 비용을 주면서 막 하라 그러니까 어쩔 땐 막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고 진짜 너무하다. 1시간짜리 갑자기 2시간 올려놓고 똑같은 값을 주고 하라 그러면 미안하단 말도 안 하시고 과감하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을 거절하는 게 옳을까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가치가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저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려서 일이 들어올 때는 저는 좀 속상한 막 생각하면 힘든데 그냥 어쨌든 그냥 거절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역할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 그죠. 너무 이렇게 날로 드시려고 막 하시는. 전문 용어가 나왔어요. 왜냐면 이제 전에 한번 초등학교 이제 벽에 벽화를 그려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벽화를 그려준 30만 원에 그려달래요. 애들을 데리고 선생님 죄송한데요. 그거 저기 그냥 맡기세요. 맡겨도 한 100만 원 주실 거예요. 근데 전 제가 그냥 아는 분이고 뭐 해서 그러니까 한 그냥 50만 원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근데 30만 원에 안 되냐고 못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그냥 45만 원에 이제 벽화를 그리기는 했어요. 그런 식으로 자꾸 문거를 좀 이렇게 날로 먹는 느낌은 깎을 수 있는 거라고. 네. 그리고 나는 선생님을 정말 생각해서 이 가격을 쳐주는 거야 막 이렇게 진짜 자존심 좀 상한다. 딱 끝났을 때는 막 다들 막 와 애들도 좋아하고 선생님들도 와 이래놓고 세상에 저걸 저렇게 적어놓고 약간 그냥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몇 번 있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이 자체가 작다보다 A라는 일을 맡겨서 이만큼 페이에 했는데 근데 B도 해야 할 것 같아요 했는데 그럼 페이가 B가 아니라 그냥 A, 페이는 아무리 눈덩이처럼 일이 불어나도 그냥 그렇게 말씀드렸고 저희 그게 다예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기는 하죠. 왜 예술가의 노동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걸까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어떤 면에서 이 계산 착오가 서로 간에 일어나는 걸까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림 그리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 여기 뭘 넣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자료를 찾잖아. 이 시간은 일하는 시간이 아니고 리서치하는 시간은 아니고 일하는 시간 아니고 그 전날부터 열심히 애들 그리기 전에 대상 그리는 나의 그 시간은 노동의 시간이 아니고 준비의 시간도 계산 예술가들은 정말 그 준비하고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해 고민하고 그거에 맞는 걸 찾아가고 하는 그 시간은 인정이 안 되는 게 정말 어떨 때는 되게 속상하다 그런 거 같아요. 행위만 실질적으로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 그죠. 거기 출근한 시간 그거 외에는 나의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네. 다른 분들도 조금 덧붙여 프로의 이 험난한 삶에 대해서 예술은 예술로 창작되는 어떤 것들은 가격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가격 정하기 뭐 어디 가서 100만 원 받는 데가 근데 꼭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제공한 어떤 서비스에 대한 가격표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내 노동의 시간에 대한 이거를 얼마로 책정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저는 그래서 이제 주도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두 분 쌤 이야기 들으면서 2019년도 코로나 오기 전에까지 한 번도 장기간 국내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갔다 오면 일 다 끊어지겠지. 연락했는데 연락 안 되면 이 사람 이 일 안 하고 있는가 보구나 해서 연락 안 오겠지.
그래서 그 불안함들이 계속 나를 옥죄이고 있고 항상 정말 전화기 와야 돼. 전화기 모르는 전화 오면 혹시 일 전화인가 싶어서 괜히 전화 한 번 더 해보게 했는데 뭐 그 설문조사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때 이제 개실망하고 이제 이런 시간인데 한 번 갔다 한 달을 비워봤는데 바뀌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네. 한 달을 비웠는데 이제 그 시간도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만나는 게 이제 주로 하는 일이어서 그 이제 어린이날 전에 한 달 4월을 비워서 다녀왔는데 갔다 와도 찾긴 하더라고요. 근데 더 이렇게 빡치는 건 우리는 이벤트 업자로 봐버릴 때 생기는 마음의 심각성들이니까 나는 교육을 하고 아이들을 만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뭐 비용도 사실은 사전이 협의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찾아서 내용을 찾아서 아이들하고 만난 그 시간을 진하게 생각하는데 한참 아이들하고 탄력 올라서 약속한 시간은 이만큼인데 우리 밥 먹어야 되니까 선생님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 할 때 혹은 아이들 너무 시끄러우니까 옆반에서 수업 방해되니까 선생님 낮춰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작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편의에 의해서 우리를 핸들링해 들어가려고 할 때 예술가의 핵심은 저는 자기 주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주도성이 뭉개질 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는 그쪽 부르면 가는가 봐라 하고 오지만 또 연락이 오면 또 뭐 근데 그건 이제 같은 선생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담당자가 그 기록을 보고 또 연락이 오고 뭐 그러잖아요. 이제 그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그 어른하고의 관계, 행정적 관계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데 막상 현장에 가서 아이들 마약에 혹은 교육 현장의 마약에 뭐 또 거기에서 또 다 풀고 오고 이런 관계들. 그러니까 온전하게 나와 아이가 나와 혹은 대상자들이 만나서 할 수 있는 그 사이에 있는 행간의 그 일종의 저는 행정의 폭력일 수도 있고 행정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 이런 부분들에서 길들여지고 싶지 않음과 또 길들여져야 그나마 계속 전화 오는 이 관계들 속에서 나의 딜레마가 저는 제일 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한편으로 이제 프로다움 내지는 프로답다 이런 말을 쓰는데 저도 프리랜서 생활을 20여 년 이상 해오고 있지만 나름 내린 결론은 4단계로 나누었거든요. 프리랜서, 그 다음에 프리댄서, 그러다가 프로랜서로 갔다가 최고의 단계는 저는 프로댄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호흡에 맞춰서 내 춤을 내가 출 수 있게 되어지는 이 과정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아마 이제 프로랜서 정도로 왔는 것 같고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정말 내가 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어지는 이 단계로 갔을 때 우리는 진짜 프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숨차요 사실 너무 숨잘 못해요. 선생님 프로댄서. 프로댄서 여기 계셔서 댄서셔서 네. 물론 다른 맥락이시긴 합니다만 조금 얘기를 들어볼까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었던 얘기가 네. 그 프로 선생님 늦게 오셔서 프로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프로처럼 일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대우받지 못하는 것 또 전화 오면 거절하면 거절 당할 것 같은 불안감에 계속 아무 일도 거절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들이 또 주체성과 관련됐을 때 어떻게 작용하나 그런 얘기를 나눠주셨어요. 맨 처음에 아까 그 질문으로 던져주셨던 게 어떤 이상향으로서 프로 적이다라고 해야 되는 그거 들으니까 생각났던 에피소드가 이제 고무신 무신 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 달이나 비웠는데도 그래도 이제 찾아서 연락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거 들으면서 와, 그 비워도 되는구나. 저도 얼마 전에 좋은 기회로 한 2주 정도 외국 공연을 다녀와야 돼가지고 기회 있었지만은 막 연락이 혹시 끊이지 않을까 막 한국 유심칩을 놓지 못하면서 수시로 외국심과 한국심을 막 번갈아 가면서 연락을 확인해야 했었는데요.
그거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던 게 이제 연락을 와가지고 뭔가 일에 대한 섭외나 요청이 왔을 때에 항상 조금 이렇게 저변에 깔려 있는 무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전화가 오기까지의 어떤 과정이 있을 건데, 아, 내가 거기에서의 좀 어떤 영순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이거 너무 딱 네, 해보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가끔 가다가는 되게 느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어떤 사업이 되게 진행되기 일보 직전에 임박해 있을 때의 연락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 나는 한 3순위 정도였구나. 그렇게 딱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런 거를 거치면서 느끼면서 이게 그렇다면은 내 앞에 그렇게 뭐 1순위, 0순위는 누구였을까, 이런 것들을 뭐 차트를 랭킹을 막 돌려보면서 유추를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되게 좀 농담으로 하는 거지만은 0순위는 내가 어떤 0순위로서 하기 위해서 그런 좀 특이성, 뭐 이렇게 고유함을 가지기 위한 어떤 그런 예술가나 뭐 예술 교육가가 된다는 거는 뭐가 필요한 거지? 그러면서 좀 반성도 해보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유심칩을 또 감치고. 그거를 확인할 방법은 없죠. 그냥 예상해 보는 거죠. 몇 순위요? 그거 물어봐야 되는 건데, 혹시 저 전에 누구한테 연락을 해보셨어요? 그게 특사일 뿐이네요. 본인의 결론적으로는 약간. 보통 사람이면은 그거를 물어보지는 않을 그렇죠. 거니까. 예. 근데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친한 사람이면은. 네. 저는 사실 같이 있었는데 이분한테 저는 일정이 안 되셨는데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저는 한다고 했어요. 저는 돼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죠? 그렇게 꼭 내가 1순위일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게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나의 입장에서는 또 언제까지 2순위인 거지? 약간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높으신 분들의 얘기신 것 같아요. 순위권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은 또 저런 생각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네. 조금 그래도 약간 메인 리그에 있으신 선생님들이 또 하실 수 있는 생각일 것 같기도 하고. 네. 몇 가지 얘기했는데, 거절하면 진짜 거절당할까? 또 그다음에 얼마나 비워야 되니까 끊기지 않고 전화벨이 계속 울릴 수 있을 것인가. 또 내가 섭외가 왔을 때 과연 나는 몇 순위였을까. 이런 그리고 나의 계산서 안에 나의 노동은 어디까지 칸이 채워지는 걸까. 그런 얘기를 벌써 짧은 시간 안에 좀 우리가 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어떤 분이 또 포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창작과 생계가 되는 거가 진짜 포로인 것 같다. 그러니까 창작도 하면서 내가 생계도 되고, 그래서 심지어 제 어떤 영상 하시는 선생님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화가 많이 되면서 자기 생애 처음으로 창작과 생계와 그 다음에 뭘 배우는 교육이 세 개가 그나마 가능했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처음이라고 얘기하셨어서. 그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프로가 되려면 일이 제가 좋아서 해요 라고 하실 수는 없는 거고, 상대가 이거 너가 좋아서 하는 일이잖아, 이렇게 덤핑할 수 없는 거고, 프로라면 그렇다면 생계와 나의 창작과 혹은 나의 뭐 학습과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죠. 먼 산을 보고 싶은 운전하더니. 진짜 창작으로 생계를 뭔가 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약간 옛날에 이렇게 저희 부모님이 항상 미술을 한다고 해서 맨 처음에는 좀 반대를 하셨었는데, 미술은 좀 취미로 하고 어쩌다 보니까 돈을 취미로 벌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약간
약간 이제 창작으로 뭐 전시나 전시는 진짜 사실 돈이 되기가 쉽지가 않고 가끔 정말 가끔 작품을 팔아도 그게 그러니까 제 생계에다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고 증발해버리는. 네. 근데 이제 항상 그거는 약간 바라지 않는지 좀 됐고 그래도 이제 제가 미술 교육 연결되는 그러니까 제 예술이랑 조금 연관되는 어떤 교육으로 좀 이게 같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쨌든 그것도 작업이지 않나. 이 경계가 조금 불투명해지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죠. 제가 이제 제 소개에 그렇게 그런 걸 썼었는데 일주일이 있으면은 뭔가 뭐 주3, 주4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균형이 맞아졌으면 좋겠다는 어떤 되게 희망을 가졌는데 그렇게 나뉘어지는 적은 없죠. 네. 아, 주 3일이 창작, 주 4가 생계 이렇게요? 아니요, 주 4를 창작으로 하고 싶었죠. 아, 네, 네네네. 주 4를 창작으로 하고 네. 주 3은 뭐 일을 하고. 다른 분들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창작과 생계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 저는 연극 전공인데 아이를 키우고 연극 작업까지 하면서 교육까지 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연극은 또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최소 2명이 있어야 되고 그런 예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런 거는 좀 접은 것 같아요. 그 대신 최대한 그런 예술적인 그런 걸 잃지 않기 위해서 뭐 아이들이랑 산책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막 낙엽을 주워서 그걸 그려본다던가 네, 저만의 그런 예술 활동을 끊임없이 하려고 시간을 지금 저는 되게 아껴 쓰고 같은 시간에도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걸 본다던가 예술적인 감이 난다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성향상 되게 새로운 거를 도전하고 익숙하지 않은 걸 막 찾아서 떠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또 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한 1년에 50% 정도는 좀 내가 쉽게 익숙하게 하는 일. 근데 나한테는 지루해도 그게 원숙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전문성이 있어 보이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로 좀 50% 배분하고 나머지를 도전적이고 재밌는 일로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배분을. 예전에 그냥 막 뛰어들었다면. 네. 원숙한 일이 예를 들어 너무 원숙한 일은 알고 싶어서. 저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수업을 하는 건 이제 그러니까 학교 안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안에 들어가서 연극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 많으시지만 저는 한 10년 정도를 교과 연계 연극 수업이라고 성남에서 그 교과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교과 단원이나 성취 기준에 맞춰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협업해가지고 팀 고안을 짜고 이제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은 조금 우리나라는 전문가 같아요. 그걸 짜고 기획하는 과정. 그래서 그런 수업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저는 좀 익숙해진 것?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 조금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일, 유지할 만한 일, 버리긴 아까운 일,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생계로 이제 가고 있지 않아요. 근데 돈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지만 네, 그런 조짐이 좀 보이는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나 어떤 전문성을 좀 세밀하게 나눠서 그거를 운용하시는 경우신 것 같고요. 네. 또 거기다 엄마나 또 가족이 있으면 사실 불려야 되는 공이 더 많은 거죠, 사실. 네. 그렇죠? 또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볼까요? 여기 저한테 하셨던 말 중에 어떤 분이 있어요. 내가 일을 하면 할수록 가난해진다. 창작이든 뭐든.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저도 처음에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난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마이너스에 가난해졌어. 그럼 내가 일을 그만둬야 되는 걸까?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너가 계획 없이 자기의 그 어떤 할 수 있는 여지나 이런 플레인을 잘못한 거여서 그거는 너의 역량 부족이다라고 어떤 분은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내가 하다 보니까 너무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원래의 어떤 예산 규모나 이런 걸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너무 쏟았어.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여서 이 의견이 되게 처음에 웃겼는데 너무 생각하기 슬픈 거예요. 일을 하면 할수록 가난해진다라는 말. 그러면 그만둬야 되는 시점인가?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리고 뭔가 구조가 잘못된 구조가. 네, 스스로 예술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주도성이 중요한데 그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내 안에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자본이 주는 어떤 사회적인 폼을 내가 스스로 구축해서 그걸 읽어 나가는 게 예술가였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외롭고 고독한 과정을 이겨내야 되는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잘못 조직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에 대한 문제가 온다든지 내가 선택과의 기록 안에서 내가 약간 밀린다든지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방법을 조금 수정하는 과정을 가져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각각의 유닛이잖아요. 예술가들이요. 각각인데 이 각각이 저기서 누가 더 싸게 해주고 재능기 우리가 싫어하는 그 얘기 나오는 순간 사실은 되게 그 말에 예술가 하는 말에 힘이 안 실리게 되는 경우를 좀 많이 봤어서 이게 한 명의 예술가가 자기가 이렇게 좀 생존하기 위해서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좀 연대와 국민의 장들을 조금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같이 해줘야 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내 안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를 우리가 회사가 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망하더라도 뭔가를 개편을 다시 만들고 개편해서 만들고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저는 좋은 예술가가 좋은 기획자나 좋은 관리자가 되는 거는 아니어서 특히 이제 혼자 활동하시는 장르와는 또 다르게 팀으로 할 때는 이게 되게 치명적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능 기부 같은 단어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가 사실은 너무 좋은 예술가신데 좋은 관리자나 기획자가 아니었을 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고 또 혼자 작업하시는 경우에는 그 부담을 내가 떠안게 되는 거고 그렇죠? 또 다른 분들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좀 저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예술 관련한 어떤 교육 그리고 창작 이것들을 조금 분리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향을 만드는 것이 이 문제랑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그래도 예술 교육이나 뭔가 그렇게 워크숍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조금 페이나 이런 것들이 더 높고 아니면 정말 창작이라던가 순수하게 그런 것들을 하면은 정말 이렇게 페이가 적은 거를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로 그 직접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면은 막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예술 교육을 진행을 할 때 나는 시간당 한 시간에 1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무용이나 이렇게 작업을 참여를 하고 뭔가 무용수로 하게 되면은 그 가격이 이제 가격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시간당 막 이렇게 6,000원, 5,000원 막 이렇게 막 쭉쭉 떨어지고 두 달에 막 100만 원, 15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지금은 물론 많이 이렇게 좋아지고는 있지만은 그럴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하고 나의 활동을 뭘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의 시간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르게 설정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이제 막 전략적으로 이제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육도 창작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개념적인 점프를 막 시키면서 막 그렇게 전략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 균형을 어떻게 하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골 때리는 게 아마 다 마찬가지로 느끼실 텐데 예술가한테 교육을 맡기든 그냥
뭘 맡기든 되게 오버하게 되지 않아요? 뭔가 정말 몰두. 엄청나게 쏟잖아요. 그냥 내 자식 낳듯이 막 하잖아요. 막. 그리고 시급도 정해져 있어. 뭐 교육비도 다 정해져 있고 사립비도 정해져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려는 게 아닌데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도 막 하는 그게 아다리가 까딱 맞는 게 기관은 또 그런 걸 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모두가 하니까. 그러니까 아 저금페이에 저 정도 하는구나 원래 그런가 보다가 되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예술가들은 더 하고 있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시급으로 나눠보니까 4,000원 받았네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근데 또 그런 결과물이 기관이나 재단이나 이용자에게는 원래 그런가 보다 당연한가 보다 저 정도는 하네 그 악순환이 너무 견고해지다 보니까 그 균형 과연 맞출 수 있을까? 예술가 개인이? 그거 되게 어려워진 상황인 것 같아요. 약간 서바이벌 쇼처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정 과잉이 그냥 디폴트 값이 돼서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하네? 왜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 않지? 왜 이 사람은 영혼을 바치고 있는 것 같지 않지가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의 삶의 밸런스라기보다는 평가의 기준처럼 삶이 약간 서바이벌 쇼가 돼버리는 경향이 있는 거죠. 왜 이런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지 않지? 그런 표현이 사실. 그런데 사실 우리 예술교육과들한테 좀 예술교육을 좀 치중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누가 그런 과도한 열정을 요청하진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렇게 해야지 제가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고 저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너무 그걸 일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개인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걸 즐거워서 하는데 너무 항상 소진되고 하는데 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기본 교육 일반 수업 선생님들 학교들 많이 들어가 보면 다 열심히 하시고 내용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열정의 문제는 아닌데 오히려 너무 그것만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아. 좀 이제 좀 확장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업을 이제 이 어떤 것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수업 현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만 저희의 본업이지만 예를 들어 그런 것에 대한 기록도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더하는 계약 문제 정책 이런 것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왜 우리가 해? 라고 많이 말해요. 예술 강사들이. 네. 사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관심 쓰고 그런 것들에 영향력을 좀 미쳤을 때 저희의 전문성이 더 인정받고 페이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현장 자체를 이렇게 꿰뚫어오지 않잖아요. 외부에서. 그리고 현장은 뭐 잘 갔겠지 이런 것도 솔직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스스로가 더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게끔 다른 역량들도 좀 키워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 좀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열정만으로는. 네, 수업만 잘해서만은 이제 안 되는 시간이 좀 온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약간 좀 멈춰야겠어요. 근데 그렇게 저희가 지금 연극 스터디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사업으로 엮여 있는 선생님들이었어요. 거기 이제 계약에서 그래서 뭔가 모이라 그러면 내가 안 모이면 사업에서 소외될 것 같고 동료들에게 좀 열심히 안 한다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우리끼리 계속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과는 별개로 저희끼리 이제 힘이 생기더라고요. 할 수 있는 얘기도 많아지고 일단 만나니까 그러면서 처음에 수업의 고충에 대한 얘기만 했다가 다른 얘기들을 하게 됐어요. 야 우리 계획서 보니까 계약서 문제 아니야? 이렇게 되고 그럼 우리 좀 솔직히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저희 스스로 좀 더 만나고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주변에서 중심부로 스스로를 넣어야 되는 그렇게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공무원들은 돈 받는 만큼 일한다고 하거든요. 연봉 1,000만 원 받으면 1,000만 원치만 일하고 근데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최소한 10배 이상의 생산력을 내야 된다. 1,000만 원 받으면 1억치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술씬에 있는 사람들은 한 10,000배쯤 하는 거. 그걸 시켜서가 아니라 내 자존심 때문인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저는 한편에 또 칸막이인 것 같기도 하고 학교예술 강사이건 사회예술 강사이건 어느 순간 다들 경쟁자로 만들어 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컨텐츠를 공유를 하고 그걸 가지고 같이 의논하고 네가 쓰고 괜찮네 나도 한번 써봐야지가 아니라 어느 순간 내 것만 이렇게 똘똘똘 이렇게 가지게 되고 그게 이제 공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아르트 아카데미에서 하는 한두 개의 컨텐츠가
펼쳐지면 다 이제 거기서 공개적으로 받은 것 가지고 이제 써먹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 속에서 뭐 1년 지나고 나면 재계약해야 되잖아요. 그때 자기만의 그 독특성들을 위해서 우리를 연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장치들이 저는 거기에서부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게 만들고 뭐 이거는 그 한 개인의 예술 강사뿐만 아니라 단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허사업 이렇게 시작되면 이 단체보다 우리 단체가 더 잘 보여야 되니까 또 독특성들을 만들고 싶고,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모두 경쟁자로 만들어버리는, 이 예술씬에서마저 경쟁자로 만들어버리고 하는 그 제도적인 한계들. 그래서 지금 이 사업 또한 저는 이제 개똥포럼 자체가 경기문화재단하고 동토문화재단하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우리 이 씬에서라도 저는 우리 메시지의 발신이 얼만큼 되어질까, 일종의 개똥포럼 그 헌장 같은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매년 좀 올해 2회째이기는 하지만 연결되어져서 예술가와 예술교육 현장과 또 프로를 지향하지만 프리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욕구들에 대한 저는 메시지를 좀 발신해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저는 일종의 결과치로서의 헌장들이 한 해 두 해 이렇게 좀 나와질 때 이 개똥포럼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우리 메시지가 여기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여기에서 우리끼리 아유 그럼 어쩌겠어 내년에 또 뭐 이렇게 해야지 뭐, 그래서 1년의 성과와 성취의 목표들을 좀 정해놓고 그것이 되었는가 되었지 않았는가도 확인해 보고, 그래서 이게 통해서 좀 모여지는 느낌들이 저는 좀 생겨나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재단에서 돈 받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걸 더 정확하게 재단에게 공식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야 우리 목소리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제가 알고 있는 모 기관이에요. 여기 분도 계실 건데, 행정가와 예술가가 저는 같은 선상에서 눈높이로 내가 못하는 거 예술가들이 채워주고 예술가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행정가, 그러니까 일종의 저는 뭐 이게 좀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파트너십이지만 이 동업자라는 저는 느낌을 쓰고 싶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행정가가 자꾸 예술가들을 길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활동하고 나서 활동 보고서 안 썼는데 어느 순간 한 번, 두 번 선생님 오늘 활동 일지 좀 내주시면, 지금은 공식적으로 아예 시작할 때부터 그러면 아 이게 여기 업무에 들어가 있구나 해서 하는데, 계속 이것을 하나씩 두 개씩 활동 일지 쓰셔야 된다. 사진 첨부 좀 더 하셔야 되는데 재료 사진도 넣어 주셔야 되는데, 일은 막상 끝났는데 마치 그거 안 내면 우리가 일을 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 주셨던 근로계약서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그래서도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상층부에서는 그런 것들이 강고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지역재단으로 갈수록 길들이려고 하는, 예술가 자체가 길들여지지 않고 싶은데 자꾸 길들이려고 하는 이 과정들 속에서 저는 좀 이번 포럼을 마치고 포럼 참여자의 이름으로라도 예술가를 길들이지 마세요. 마치 100년 전에 방정환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말고 쳐다봐 주세요 하는 그런 메시지들처럼 한두 개 우리 메시지들이 우리 소리가 나올 때 저는 우리 자체가 좀 더 프로로 가는 그 한 길들의 한 계단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거의 끝나야 될 것 같이 말씀 정리해 주셔서 정리가 시간이 아직 남았는데 네. 너무 마무리 말씀처럼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권 선생님도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게 계속 그런 연대를 쌓아가고 있으니까 혼자만의 목소리로 충분하지 않고 모였을 때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저 야생성이나 자율성이 있으려면 좀 한 발 늦게 뛰어가는 느낌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열정이 있는 사람인데 주변에 대해서 이렇게 어영부영하고 있다가 행정들은 그런 체계를 탁탁 쌓아 올리고 하는 게 빠른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끌려가다가 수업하면 이제 계획서는 만들어져 있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아까 역할을 더 맡자는 얘기가 아니고 좀 저희 안에서도 그런 걸 좀 보는 사람도 생겨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략적으로 저런 슬로건 같은 거를 만들어서 같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도 해야 된다는 것도 좀 약간 이번 포럼을 좀 하면서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는 좋지만
이게 무슨 얘기로 모일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기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사전 인터뷰 때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어떤 분이 판 자체가 무한 경쟁이어서 프로로 독립을 할 수가 없다. 계속 지원의 늪에 빠지게 돼서 결국 그렇게 사업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나 개인으로서의 예술가로서의 떠있는 것도 사실은 꽤 불안정하지만 결국에 여기서 아까 생존이라는 말씀을 다들 쓰셨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진짜 생존자가 맞는 건지 아니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기했지만 끊임없이 재진입하고 계시는 생존자인 건지 이 프로들이 사실 개인의 입장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렇게 사업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단을 끌고 싶어서 내가 사업자를 내고 이 경쟁 구도 안에서 어떤 사업 하나라도 더 하나 해보고 싶어서 일 하나라도 더 해보고 싶으셔서 그렇게 사업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제 사업자로서 이제 뭐 어떤 방식이 됐건 단체를 이끌고 계시던 분들 중에서는 이제 너무 안식년이 필요해지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도 안에서 그래 나 사업자야라고 얘기하고 시작은 하지만 또 그 안에서의 또 여러 피로들이 누적되는 게 당연히 생기는 거죠. 이 얘기도 좀 마저 해볼까요? 저보다 한 10년, 저도 예술교육하는 사람인데 10년을 앞선 선생님이랑 한번 대화를 근래에 나눈 적이 있는데 저는 단체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개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 이름에 뭐 단체가 됐든 사업자가 됐든 만들어서 업적을 누적해 가라는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하지 못하신 게 가장 후회가 된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그거를 진짜 나도 사업자가 돼야 되나라는 고민을 그래서 해본 것 같아요. 지금도 되게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바쁘고 많은데 여기서 뭘 더 해야 되나, 더 증명해야 되나, 더 경쟁해야 되나, 뭘 더 쌓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되게 들어서 해야 되나 싶으면서도 또 하기 싫은 저항심이 동시에 들더라고요. 그런 게 생각이 났고 생존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는 생존이 아니라 근래 제가 그냥 생각한 키워드는 공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도 언뜻 연대에 대한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고 선생님도 같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저도 10여 년을 문화예술 교육을 하면서 이 시스템 안에서 정말 이 시스템이 만들어온 틀 안에서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시스템을 바꿔본다던가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생각은 별로 안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냥 불평, 불만은 늘 많았죠. 그냥 민원인으로서 민원 제기하듯이 왜 이렇게 부당해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거를 좀 주체적으로 내가 다르게 어떻게 해야 되라는 의견을 내는 것까지는 생각이 잘 못 갔던 것 같거든요. 그냥 제 안에서 이미 오랫동안 학습된 무기력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불신, 얘기해봤자 어차피 소용없을 거야 라는. 그리고 심지어 오늘 이런 의미 있는 대화들도 그냥 휘발돼서 없어지겠지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런 담론을 축적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되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하는 많은 선생님들 하시는 좋은 뭐 사업이나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계속 관에서는 새로운 것에 대한 요구가 있으니까 계속 남들과는 더 다른 것, 또 내년에는 새로운 것, 지금의 어떤 사회 이슈에 맞는 키워드에 맞는 또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되게 좋은 콘텐츠들, 좋은 자원들, 좋은 인력들이 되게 일회용으로 다 소진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회용 플라스틱 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일회용 교육이 문제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하면은 바꿀 수 있을까?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인적 자원과 지역의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밀도 있게 관계 맺어서 더 발전된 이야기를 하고
더 그 안에서 확장될까 이거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계속 새로운 것만 이렇게 무슨 발굴하는 도굴꾼처럼 여기서 캐보고 저기서 캐보고 이 사람이 더 잘하나 저 사람이 더 잘하나 이 키워드가 더 좋은가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되게 혼란하게 있는데 경험 많은 신이 뽑는 것처럼. 네. 크리넥스처럼. 네, 이렇게. 맞아요. 사다리 타기 같기도 하고. 네, 이제 해결은 잘 어렵죠 뭐. 네. 근데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 동료들끼리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냥 저는 10년 동안 그래서 남은 게 뭐야라고 했을 때 저는 뭐 제 사업이나 단체를 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뭐 이력서에 뭐 몇 줄이 있긴 하지만 대단한 업적은 없는데 그냥 결국 남는 거에 제일 중요한 것, 의미 있는 거는 동료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해나가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동료를 만드는 거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얘기를 너무 길게 해버렸네요. 너무 네. 아까 목소리를 모으는 것, 또 동료의 필요성에 대해서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이제 아까 이렇게 소진되는 거, 휘발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뭐든지 다 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예술가일 때랑 다른 얼굴이 된다. 마치 내가 나를 고용하는 느낌으로 이 일을 하려면 이 얼굴을 착장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를 흐림으로써 나의 쓸모와 소용을 좀 넓혀가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와닿았거든요. 이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맞는 사람이 아까 되기 위해서는 진짜의 나를 조금 쉬고 다른 얼굴로 갈아 끼워놓고서는 가서 이제 그 일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흐리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소멸을 예정을 하면서 여기에서의 생존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잖아요. 또 한 발은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건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을 언젠가 나는 그만둘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이 항상 한켠에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예정된 소멸이 동시에 나에게 힘을 주는 이상한 구도. 내가 언젠간 여기를 떠날 거고 언젠간 이걸 그만둘 거여서 그래도 오늘 그래서 이걸 할 수 있어. 오늘 내가 얼굴을 갈아 끼고 갈 수 있어. 이런 이상한 사실 건강하진 않지만 사뭇 비장한 서사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가? 근데 왜 이렇게 무슨 선생님이 하신 말씀 다 이렇게 무슨 군복무 했을 때가 생각이 그러니까 저는 죄수가 교도소에 있는 죄수가 생각나고. 그래서 조금 이 우리의 복잡한 마음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게 어떻게 끝낼 때를 아는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또 동료랑 말씀해 주시고 그런 사업체 또는 단체, 집단 이런 거랑 관련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를 시작을 할 때는 굉장히 이번 생은 이걸로 간다 라는 그런 열정으로 시작을 하게 살 수 없어. 우리의 열정으로 이렇게 해낼 테다 이렇게 시작을 저 개인적으로는 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쌍방이라는 이름으로 집단을 동료들이랑 같이 한 4명이서 시작을 했었어요. 10년 전쯤에. 그래서 이제 꼭 보통의 무용단이라고 하는 공연을 창작하고 올리는 그런 것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무용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으로 이제 좀 시작을 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창작 보다는 이제 좀 이렇게 워크숍이나 교육 이런 쪽으로 조금 그런 성향을 가진 그런 단체였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다 어떤 예술가들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그 욕구나 욕망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막 3년, 4년 시간이 조금씩 지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엇갈려서 누군가는 나가고 이제 다른 길을 걷고 결국에 이제 하다 보면은 나 혼자만 남은 상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10년 딱 올해로
2012년에 그거를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가 이제 10년 만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또 이제 고민이 이제 그거 그만할까라는 생각이 이제 좀 한편에서는 계속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선배나 그런 사람들한테도 좀 카운셀링처럼 물어보면은 원래 그래 그거 그만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어쩌다 보면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런 어떤 그 커리어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어떤 사업에 유리한 그 영순위를 향해 가려면은 조금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이해 관계들이 엇갈리다 보니까 좀 그 고민이 많이 드는 시점이기도 한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어떤 예술이라고 할 때 막 이렇게 어떤 시대랑 영향을 주고 받는 거니까 좀 이렇게 당연하게도 변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것을 또 한편으로 좀 그 좀비처럼 이미 죽은 애들을 계속해서 막 멱살 짚고 계속 해야 된다라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이렇게 타성에 의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요즘에는 좀 이제 그만 놓을까 그 단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헤어질 결심이 좀 쓰셨어요? 붕괴돼가지고 그것도 그 수명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그 창작하게 되면은 또 어떤 다음 국면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사이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사이클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좀 그 제자리에서 회전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러려면은 또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거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최근에 어떤 네트워크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딱 대놓고 그러시더라고요. 로또 당첨되면 이거 계속 할 사람, 안 할 사람 손들어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저런 고민해서 지금 현재로는 또 저는 결론하는 되게 이 일에 대한 엄청난 십몇 년 했지만 스스로 빠져있는 걸 수도 있어요. 나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정말 보람돼라는 거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이렇게 사실 바로 손들어서 당연히 하지, 나는 재밌어서 하는 일인데 이렇게 했는데, 다 그렇게 손들을 것 같은 동료 선생님들이 안 하지?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하지? 막 이러시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거에 죄책감을 느낄 수도 하고, 이렇게 저도 2년 동안 쉬었거든요. 사실은 이런 열정이 다시 오르기까지. 여기 오신 분들은 문화예술교회에 대한 가치라든지 사명은 충분히 아신다고 생각해요. 하다 보면 좀 지칠 때는 하고 싶어질 때까지 좀 쉬고 그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는 하고 싶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까지 힘들고 지친다면 아이들을 만날 힘이 없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나가시는 분들은 좀 쉬었다. 그래서 아까 안식년 얘기도 되게 공감을 했고요. 근데 그럴 때 기다려줄 사람이 행정이 아니라 동료들이란 말이에요. 네. 작년 한 해 여기 김밀려 쌤이랑 1년 동안 의지하는 관계였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서로 엄청 많이 하면서 서로 확정이 됐어요. 서로 되게 힘든 시기였고 하지만 풍남에서 우연히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더 이상 경쟁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는 경쟁하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평가받는 위치에 같은 위치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우리의 평가를 맡기지 말자. 우리의 지분을 챙겨갈 수 있는 거를 연구하자. 그래서 둘이 이제 친구가 된 거죠. 지금은 어려울 때도 연락을 하는 사이가 됐는데, 서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서로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좋은 동료가 있다라는 거. 우리 아까 윤석현 선생님 유혹이 너무 많아서 유혹을 당하고 있다라고 묘사하셨던 것 같은데, 서현님 저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갑자기 확 딜레마를 강하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로또 되면 이거 할 사람, 로또 돼도 이거 할 사람이 아니라 로또 되면 이거 하면 로또 못 받아, 어떻게 할래? 그건 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 이러면 로또는 이거냐? 이러면 어떨까?
어떨까라는 생각을 밸런스 했을 때 게임 요즘 유행하더라고 예술가들 사이에서. 아, 네, 정말요? 예술가로 된 그 밸런스 게임이 있더라고. 즉흥에서 한번 이런 해볼까요? 느낌이에요. 네.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막 미술 쪽에 얘기하면은 명예 대 돈처럼 이런 분이 있어. 뭔가 너가 막 국립현대미술관에 들어가 거기서 개인전에 막 이거랑 아니고 어떤 갤러리든 네 그림이 잘 팔려. 둘 중에 뭐 할래? 그러니까 명예 대 약간 뭔가 돈이나 이런 걸로 모든 걸 가질 수 없는 상황을. 그쵸. 네. 둘 중에 뭐 골랄래 이렇게 하는 걸 요즘 유행하고 그런 거. 근데 어떤 유혹이었는지 끝까지 듣고 싶어요. 네. 어떤 유혹이 넘어가고 계신 중이신지 그러면. 그 저도 계속 얘기 들으면서 저는 계속 더 절망적인 느낌인데, 그러니까 고민들을 지금 하는 고민들의 상당수가 결국은 경제력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 경제력이 없으니 어디서 돈을 받아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짜증나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약간 목표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연극하면서도 지원금 필요 없어, 돈 안 받아.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지원 사업에서 만나셔서. 그냥 어차피 하고 싶은 게 연극이면, 예를 들어서 10명이, 그딴 총 10명이야. 그래서 우리끼리 100만 원씩 꼬라박아서 1000만 원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1000만 원을 공연 만들어서 공연을 하면 우리는 무조건 3000만 원을 벌어. 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럼 그렇게 살 수 있겠네? 결혼은 못 하겠지만 혼자 어떻게 200만 원으로 자기 삶을 건산을 하겠네? 뭐 요 정도의 느낌으로. 그러면 지원금이 뭐 필요 없고 그냥 그게 그런 확신이 든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산술적으로. 근데 그러면 게으른 인간인지라, 그럼 1년 내내 공연을 계속 해야 돼? 뭐 피곤한데? 얘들이랑 맨날? 씨, 그 회사 간 거랑 뭐가 다르지? 약간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회사 다니면 뭐가 다르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어떤 선택을 해도 답은 없다? 결국 내가 싫어하는 무슨 일에 부딪히게 될 건데, 그거를 다들 대부분 하기 싫어하니까 그냥 조금 나는 하고 싶은 거 적당히 하면서 조금 덜 짜증나는 거 하면서 돈은 어디서 내려오는 거 받고. 근데 그게 지속성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지속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힘들고. 예, 그런 현상, 그런 현실.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솔직히 인간에게 솔직히 얘기하면 모든 걸 갖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네. 그게 사람마다 비중은 다르지만 사실 저희 어느 정도 안정성도 갑부가 될 마음은 없지만, 부귀영화 누릴 마음은 없지만 조금 이 일로 먹고 살만 하고 싶고 자존심도 챙기고 싶기 때문에 지금 이런 포럼을 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만 있어서 사나요? 저희라는 사람들이 욕심 많아서 또 즐거움도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랑. 그래서 무언가를 치우친 선택을 하면 항상 결핍이 너무 강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신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자신의 고른 욕망은 한 인간으로서 갖는 욕망이잖아요. 문화예술가가 아니고. 그런 걸 좀 솔직히 대면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요 정도는 있으면 경제적인 거는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거는 내가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 했었더니 애들도 만나고 싶어 사실은. 그거 도움 되거든요, 진짜 만나는 거. 너무 맨날 그것만 만나면 힘든 거지. 또 종종 만나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밸런스를. 그래서 저도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1년을 네 분기로 나눠서 이렇게 석 달은 남이 시키는 일, 너무 하기 싫지만 남이 시키는 일로 돈 벌고, 석 달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돈 쓰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행복은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 이걸 이렇게 로테이션 돌려서. 저도 그런 팀 들은 적 있어요. 해외에 아티스트 그룹이 있는데 그 공공에 이렇게 돈 버는 일을 같이 하고 그 번 돈으로 각자 쪼개져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는 큰 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과 이걸 밸런스 맞추는 거 중요하나. 그럼 봉준호 작가님은 주 단위로 4만 사원을 생각하셨는데 여기는 3개월 단위로. 네. 또 길게는 6개월도 생각했는데, 왜냐면
제 생각에는 주 단위로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 일이 돈을 이렇게 막 많이 벌기는. 근데 막 현실은 6시부터 7시까지는 이거여서 7시부터 8시까지 창백하다고 이러면서 뒤죽박죽 되지 않아요? 결과는. 스위치가 절 스위치가 안 꺼져요. 그러니까 온오프가 잘 안 되는 거. 하루 안 했어요. 근데 하루 안 있어도 저는 다 엉켜갖고 결국 막 나는 누구인가 막 이러고 있거든요. 스위치도 훈련이더라고요. 전 엄마랑 워킹맘의 삶을 살다 보니까 스위치가 아주 잘 돼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가면을 쓰고 있다고 생각이 처음에 들었거든요. 뭐야? 이렇게 하다가 가면 갑자기 머리 틀려먹고 애 막 똥기저귀 갈고 있고 그런 게 적응이 안 되는데 엄마가 돼서 좋은 점 스위치가 정말 이거 훈련이 그리고 또 이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애를 낳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얼마 전에 촬영 일을 했는데 촬영 현장은 이제 법적으로 15시간을 채워요, 하루에. 그러니까 15시간 내내 일하면 집 가서 딴 짓을 할 그게 없어요. 뭐 이렇게. 네, 그냥 15시간 내내 누가 붐마이크 들고 있고 누가 뭐 하고 있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뭐 드라마 같은 거 하나 길게 찍고 나면 배우들이 다 이렇게 뭐 쉬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뭐가 스케줄들이 그렇게 확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게 세팅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제작사 입장에서 다 돈이니까 얘한테 시간 다 때려박아야 되거든, 하루에. 회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15시간을 꾹꾹 치러서 넣는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스케줄 따라 15시간씩 매일 그러다가 어느 순간 6개월이 날아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뭐 6개월 쉬고 이런 밸런스를 찾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15시간이 그래도 영화 촬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된 게 15시간인 거죠? 그죠, 네. 예전에는 그런 것도 없이 24시간이었는데 몇 자리 껴도 될까요? 그럼 여기 네? 아니 거기까지 앉을 필요까지 없어요. 네. 목이 아파요. 아, 네, 죄송합니다. 세컨드 트랙에 이번에 촬영 같이 신 거예요. 이진아 선생님. 김세현. 이승엽. 저랑 반년을 이루어지게. 저도 이제 경기문화재단 안에 있는 단체에 입주해 있어서 3년 동안 작업을 하면서 영상 작업을 하다 보니까 거의 어저께인가 봤을 때 한 980개 정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6개월, 3개월 일하고 이렇게 한다 하는데 저희는 그 다들 지원 사업 하시는 분들이라서 아시겠지만 3월부터 12월까지 미친 듯이 잠 안 자고 달리고 2개월 동안 저희 하고 싶은 영화를 만들어요. 항상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의 한 10개월 동안 사실 뭐 하고 싶은 일, 뭐 어떤 일, 뭐 전화를 했을 때 거절할까 뭘까 막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전 절대로 거절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사실 이제 신생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한테까지 왔으면은 갈 때까지 갔구나가 생각이 들어요. 네,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뭐 30만 원 주고 무슨 뭐 하셨다 하셨는데 저희는 한 2천만 원치 장비가 들어가는 유튜브 라이브를 하고 10만 원, 20만 원 받은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금액인 거 다 알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가 할 수 있을 때 저희의 스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되게 호구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긴 한데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자발적 노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저도 시간과 저의 재능과 저희 팀원들의 월급을 태워가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듣고 살긴 게 아니라 제가 작년에도 개똥포럼을 풀로 촬영을 했고 올해도 지금 풀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얘기들이 항상 나오잖아요. 문제의식이 다 있고 이 문제의식 있으신 분들이 아마도 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 오셨을 거고 그리고 저는 이런 비슷한 내용의 세미나만 저는 경력이 3년밖에 안 되는데 한 50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 재단의 직원들의 문제, 그리고 처우의 문제, 급여의 문제, 일당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 다 지적하시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얘기를 듣고 아무도 전달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제가 올해 상상 캠퍼스에 입주해 있으면서 거기를 비난하는 마지막 똥을 싸고 가려고 다큐멘터리를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재단 직원분들 상캠 만들었다가 막 다 배반당해서 지금 딴 데 가 있고 하시는 분들을 다 섭외해서 인터뷰를 했더니 하나같이 전화 인터뷰를 했을 때는 막 욕하고 하다가 죄송해요, 저 못할 것 같아요, 제 거 지워주세요, 아니면 저는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결국은 그런 입장이 되고, 아마 재단 분들도 어저께 되게 어떤 일이 있었는데 위에서 이제 밀담대담을 하는 동안에 한 분이 한참 마이크를 들고 얘기하시다가 마이크를 내려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녹음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죄송해요, 마이크 좀 들고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거 재단 욕하는 거라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재단 욕하는 거를 왜 들으면 안 될까,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재단, 내가 저희 직원인데 제 욕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게 면전에 대놓고 욕하는 게 건강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룹을 만들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뭐 그렇게 했을 때 되게 뭐 위로되고, 그리고 내 초심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이 되고 하는 거는 맞겠지만, 결론적으로 바뀌는 건 지금 10년째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면서요. 그렇다면은 이 얘기를 과연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가 사실 모였을 때 나와야 되는 얘기가 아닌가 싶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항상 창구 없이 고민만 털어놓고 문제점만 드러냈고, 그리고 제가 볼 땐 이거는 뭐 정치권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다들 안타깝고, 저도 사실 마찬가지 입장이고, 저도 애들 가르치고 있고, 네, 그런 입장에서 이거 바꾸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네, 그런 얘기들이랑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아마 다들 작업하시고 교육하시면서 제일 많이 눈치 보는 게 피드백일 거예요, 사실은. 피드백이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컨설턴트가 오셔도 컨설턴트한테 괜히 나 되게 준비 잘한 것처럼 보이려고 막 꾸미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사실 그거를 되게 피부적으로 와닿는 게, 다들 작년, 재작년 때 코로나 때 다 영상으로 만들어져서 영상 엄청 많이 만들어 드렸는데, 대부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의 링크를 만들어서 드리고 비공개 계정으로 드리면은 사실 조회수가 다 나와요. 근데 만들기 전까지는 이건 누가 봐도 애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피드백을 주는 내용은 누가 봐도 관에 있는 사람들이 볼만한 영상들을 만들고, 그리고 만들기 전에 뭐 색이 다르다, 애들 표정이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해서 막 넣어달라는 게 엄청 많아서 다 해드리고 나면은 조회수 1. 더 이상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보고하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신경 쓰지만 보고 되는 순간 그냥 재단이나 아니면 의뢰한 쪽에서는 들어왔네, 고생했어요가 끝이지, 사실은 그 기준을 넘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에너지는 결국은 저희까지도 그 영향을 받게 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눈치대로 보시는 거 아닌가, 좀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솔직하고. 하지 마세요. 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네.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술까지. 뭐든지 다 하는 얼굴이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그 얼굴을 좋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엄청난 양의 일을 하신 것 같아서 일단 양에도 놀랐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거. 실제로 저희가 매해 연말 되면 수많은 아카이빙 북이나 책, 자료, 노션, 영상이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그게 뭘 만들고 계신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것에 대한 좀 글을 한번 써봐달라고 어디다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궁금해요. 정말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영상은 뭐고, 스케치를 하는 건지 요약 정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했다는 것의 인증인 건지, 그게 어떤 식으로 환류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잘 모르죠. 좀 관련해 말씀하신 거에 되게 여러 쟁점들을 말씀하셨는데 좀 더 얘기를 나눠볼까요? 벌써 6시 반이네요. 저희가 2시간을 꽉 채우진 않고요.
한 10분 정도 이 말씀 나누면서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혹시 저희 헤어지기 전에 조금 요 얘기를 미처 못했다거나 더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그 거절에서 아는 형님 되게 좋은 사례인데 이건 로또 같은 사례인데 이렇게 되게 힘들게 무대 미술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상을 받고 이렇게 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방에서 일이 막 들어오는데 너무 하기가 싫었대요. 그냥 일을 하기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짜리 일이 10개씩 들어오는데 너무 하기가 싫어서 다 1000만 원을 불렀대요. 그냥. 쓰는 방법도 참 네. 일하기 싫을 때 쓰는 방법. 근데 그 100만 원 주겠다는 10팀 중에 한 팀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그 형님은 몸값이 1000만 원인 사람이 됐어요. 그래도 계속 그 몸값으로 살아가고 있는 네, 그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저는 계속 뭐 개인의 실력도 실력이고 뭐도 뭔데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어느 판에 들어가 있는 거지 지금 약간 이런 그러니까 내가 있는 시장이 어디지? 약간 이런 느낌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진다 할까요 점점 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잘 나가도 이 시장에 돈이 요만큼 벌면 어쩔 수가 없는 그런 것 같고 예 돈 얘기를 해요. 중요한 프로라는 요소에서 너무 중요한 요소이긴 해요. 제가 프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던졌을 때 정말 많은 예술가들이 전 프로가 아니에요 라거나 심지어 어떤 분은 이제 무용계에도 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비가 워낙 적고 뭐 10년 전에도 100만 원 지금도 100만 원 뭐 전설적으로 갓김치를 받았다는 그룹도 있고 갓김치가 있어요 진짜 갓김치를 주셨다고 하는데 사례비가 아니라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게 승장 독식의 그 구조다 보니까 이제 그 형님처럼 그런 사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겸손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손을 생각해보면 저도 가끔 겸손한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게 나의 어떻게 보면 약자로서의 생존 스킬인 건지 여기서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내쫓겨 나갈까봐 너무 막 겸손한 척 하는 건지 아니면 이 필드 안에서의 겸손은 정말 생존의 필수 스킬인 건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작게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작고 두글두글하고 못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면 조금이라도 나의 지속성을 더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 이제 약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가 가슴에 손하고 겸손한 사람이 맞나? 아니면 겸손이 요구되지 않으면 쫓겨날까봐 이런 건가? 아니면 나를 더 조그맣게 만들어서 여기 안에 끼워 넣으려고 하는 건가? 생존으로 하는 건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는 프로는 아니에요. 너무너무 프로 예술가신데 한편으로는 어떤 분은 저는 프로를 포기하고 돈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해서 제가 울 뻔했어요 진짜. 거기서 더 프로가 될 게 없을 만큼 너무 잘하시는 분인데 선생님 저는 돈 받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과연 이 겸손이란 위장된 겸손의 진짜 의미는 뭔지 전 너무 궁금해요. 아까 저기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에 연결될 수 있는데 저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둥글둥글한 사람이었죠. 태어나기를. 근데 저는 사실상의 저의 그런 행위가 많은 것들을 모호하게 만들고 소진시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을 볼 때 되게 선을 넘지는 어제 제가 선 넘은 애를 했는데 선을 넘지 않은 선에서는 말이나 태도보다는 진짜 이 행동의 책임을 얼마큼 당사자성을 가지고 지는지를 봐요. 그러니까 담당자들도 굉장히 친절한 담당자들이 있는 반면에 조금 까칠해도 저의 수업 현장을 적극적으로 와서 모니터링하고 정말 적절한 피드백을 주고 그게 센소리여도 저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내놓은 아카이빙을 잘 검토를 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도 물어봐야 될 것 같아. 내가 진짜 그렇게 똑부름 이렇게 봐도 여기 한번 이렇게 얼굴 틀려고 오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정말 어떤 마음으로 오시는지가 사실은 몇 번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강점인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 더 일하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아도 그런 면들이 저는 매력을 당하거든요. 사실 좀 까칠하고 친절하지 않아도 책임지는 모습에서 자기가 말한 것들을 조금 더 실질적인 기여를 위해서 전달해 주시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 믿고 따르고 싶더라고요.
대환아 쌤을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화성 TA를 할 수 있게 제가 까칠했거든요. 네. 그래서 무섭다고 소문이 나서 쓴소리 하는 게 제가 어렵잖아요. 결정을 있어야 했는데 되고. 혹시 다른 분들 마무리하기 전에 좀 말씀하실 때 쌤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프로의 조건이라고 해야 네, 될까요? 네. 그러니까 조건을 만들어지는 건 누군가 나를 찾는 것인데 누가 나를 찾느냐면 행정가들이 찾는 경우보다도 동료의 지지와 지원과 추천들이 결국은 프로의 조건의 1번 인내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있는 것도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의 아우라를 느낄 수 있는 것도 누군가가 소개해주고 초대해주는. 네, 온라인에서 이 SNS에서 뭐 이런 거 합니다라고 올려놓았지만 내 눈은 거기 안 가는데 옆에 있는 누군가가 거기 한번 봐봐 뭐 이런 것도 있어. 결국은 관계의 힘들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아까 선생님이 공존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적어도 호모사피엔스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생존 전략은 공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들이 공존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존의 본질이 공존과 오히려 지금 요즘 뇌과학자는 공진화에 대한 함께 진화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내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예술가들의 살아온 삶의 방식들은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우리 엄청 괴로웠잖아요, 사실은. 네. 융합교육 때문에 한 시절 막 따라다니다가 4차 산업 이야기하다가 요즘은 기후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모든 이슈들을 관통하는 게 저는 예술가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나 예술하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예술가를 만나야 되느냐면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실패 제일 많이 한 사람들이잖아요. 실패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자기의 작업과 작품들이 드러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됐거든. 예술가들이 어떻게 작업하는지 보면 거기서 답이 다 있다는 것. 이런 이야기처럼 이 휴먼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동료 이상은 없을 것 같고 그러면은 아까 쉬었지만 옆에 이 동료가 나를 추천해 주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옆에 예를 들어서 진호쌤하고 제가 지났는데 진호쌤이 이런저런 일 있는데 고무신 시간 되세요 라고 하는 순간 사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잖아요. 네. 그게 비용이 얼마인지 뭐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제가 만약에 지한정 선생님이 고무신 뭐 어느 초등학교에 수업 활동이 있는데 제가 선생님 추천했어요 하는 순간 안 따지잖아요. 저는 이 힘들 그러니까 프로로 가는 첫 번째 힘들은 결국은 내 주변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포진해져 있는가.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 개똥포럼을 통해서 개똥에서 선생님 봤는데요. 이경진 쌤 혹시 이런 거 한번 해보실 수 있으세요? 라는 제안이 들어갔을 때 저는 이렇게 우리의 영역들을 확장하고 확산해 나가는 것으로 적어도 마치 이 포럼을 통풍효과처럼 그러니까 옛날 축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대놓고 저항하지 마. 이 축제판에서 요 안에서 한판 놀고 그냥 해소시켜. 뭐 이런 느낌들일지 모르겠지만 통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우리가 쟁취해야 될 부분들은 저는 이 관계의 힘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모였던 이 선생님들에게 제가 이세성 선생님한테 시간당 5만 원짜리 일을 추천 제안을 하진 않겠죠. 적어도 내가 받는 만큼이 되어야 이 선생님을 추천하는 것처럼 저는 이 관계의 힘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개똥포럼의 역할들도 좀 가져가게 되면 개똥포럼 자체가 저는 프로를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비계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또 덧붙이자면 네, 머리가 하얘졌어. 천천히 얘기하세요. 천천히 얘기하세요. 네,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제가 겸손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저의 생존 전략이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5만 원만 주셔도 됩니다. 이 태도를 너무 오래 살았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스트라이크가 왔던 게 동료 친구가 너가 5만 원 받으면 나도 5만 원 받아. 이게 이 한마디에 우리 모두가 5만 원짜리가 되는 걸 몇 번을 겪으면서
나와 내가 속해 있는 영역에 나의 동료들과 같이 헐값으로 가고 있는 행위를 나는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를 아껴주고 멋지다고 해주고 너의 작품 훌륭하다고 해주는 게 너무 필요했던 게 동료들과 같이 이렇게 같은 영역에 있다는 걸 알아줬을 때, 그리고 결국 저도 맨날 어디 가서 욕하지만 이 영역 안에 있고 싶은 게 저랑 비슷한 냄새 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내 옆에. 그리고 그 사람들 옆에 있고 싶은 거잖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있는 거니까 그거를 잃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중요함 같은 것을 잃지 말아야겠다 하는 거를 늘 떠올리면서 이러는 거 좀 이제 와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조심 이제 나도 나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하는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말씀. 저희 아쉽게 헤어질까 봐요. 더 얘기하면 소진되셔서 위에 뱅쇼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뱅쇼 드시면서 몸 좀 녹이시고요. 그리고 7시부터는 여기 홀에 1층 홀에서 그댄 큰 개라고 해서 누워있어요. 춤을 추시는 건 아니고 누워서 쉬실 수 있어요. 어제도 되게 렘수면 하시더라고요. 직원분들 다. 그래서 깜깜한 어둠과 누울 수 있는 게 마련되어 있어요. 7시부터. 그래서 누워만 계셔도 되고 뭐 같이 합류하셔도 되고, 그래서 조금 쉬시면서 여유 있게 밤을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셔서 뱅쇼 한잔 하시고요. 바쁘신 분들은 또 조심해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